계속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활동, 보도, 조치. 네. 이게 오늘은 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둬 놓고 수백억을 쳐먹으면서 수용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속에를 하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을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오늘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 오늘 같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단위는요, 활동보조인 제도화 TF팀에 들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그리고 한국건육 노무현 정권 각성하라! 장애인 비판하는 노무현 정권 각성하라! 노무현 정권 각성하라! 활동, 보도, 정치, 주체!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아드릴까요, 마이크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얼마 동안 무더위와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는 가운데도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정부나 국회의원, 정치가들까지도 계속해서 입으로만 하고 있지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아직도 많은 불행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화이나 지체장애나 모든 시각장애나 모든 장애에 걸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상황이 있고, 또 현재 사회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들이 무시받는 처사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에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직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와 관련한 생존권의 문제들도 최근 많이 장애계 문제들로 발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건 공약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연불로 고치고 있고 사기 행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온 국민 전체 4,800만 장애인 국민 중에 480만이라는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10분의 1이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가 각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에 관한 법률은 제정해 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100%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해서 껌값 예산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껌값 예산을 가지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고 투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껌값 예산에 불과한 예산만 책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장애인들 100%가 생존권을 보장받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참으로 후진국인 부끄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먼저 각성하고 반성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실천을 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오늘 청사 앞에 모여서 활동보조인 제도가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한 얼마 전에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많이 자살하고 자기들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저희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투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투쟁의 목소리를 외치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합시다. 같이 여러분 손을 올려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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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또 장애인 무기연금법 도입과 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를 우리가 워낙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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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위헌 판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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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희들이 수화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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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와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생존권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빨리 개혁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권리를 참정권에 행사할 때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들이 공약을 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을 100%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들이 지켜보고 그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많은 정부들이 계속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투쟁! 예, 서울과 대구와 충북과 그리고 인천과 지방 투쟁들을 힘입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에서 최대한 활동보조인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의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유시민 장관 면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제도화를 잘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요구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구성이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 TF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40억, 국고만 140억, 이런 헛소문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05억밖에 되지 않았다. 자신들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나 여러 부처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105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5억도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정부 다 합쳐서 105억이라고 합니다. 105억으로 동지들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책자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차 회의에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인대는 그 자리를 깨고 나와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공동요구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인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전면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 모아놓고 돈이 10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발달 정신지체 능력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시각장애인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들어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끼리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빼라 이런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구의 첫 번째 사항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해야 된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영역 뺏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빼고 갈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장애 영역이 포괄되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보조는 성인 장애인들에게만 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을 또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갇혀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다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발달장애 영역입니다. 활동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의 권리인데, 그런데 지금의 모든 시설에서 대다수 많이 들어있는 18세 미만의 발달 정신적 영역에게 이 활동보조인이 제공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고 반시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도 반드시 활동보조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의 기준이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활동보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평등정책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과 수급권자로 한정되어지는 활동보조인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며 기만적인 기준입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1차적인 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공되어져야 되고, 만약 소득이 고려되어진다면 지금의 가계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보조인이 제도화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제도가 되고 그것을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자원과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산의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105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고, 이것은 활동보조인의 문제는 이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도 강제해야 되고, 노동부도 강제해야 되고, 교육부도 강제해서 그 예산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국무총리에게 우리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105억 예산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12시간 정도가 장애인들에게 돌아옵니다. 2만 명 가까이 차면. 한 달에 12시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 안 하죠? 하루에, 한 달에 12시간이면, 한 달에 시간이 12시간이면 몰라도, 그죠? 하루에 24시간인데, 그래서 한 달에 12시간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설 확충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장애인 자립생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소위 희망한국 21이라는 것에서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으로 이라는 미명으로 수천억의 돈이 시설정책을 강화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그 예산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률로서 제정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투쟁했던 것은 활동보조인을 내년부터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제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도 중앙정부도 활동보조인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바로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투쟁할 겁니다. 동지들 함께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을 통해서만이 저들의 귀 속에 조금이라도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자유생활센터 협의회 윤두선 회장님으로부터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거는 8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참 희망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활동보조를 이제 제도하는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활동보조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200억밖에 없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늘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의지가 있는 건지, 의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돈을 늘리겠다고, 예산을 늘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이거니까 너희가 이 안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회의에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박경석 교장님께서는 갔다가 뿌리치고 나왔다는데 제가 먼저 안 갔습니다. 저는 아예 안 갔습니다. 도대체 가면은 이게 더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회의를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는 건지, 그것은 진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안 가기로 우리 협의회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고,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희 그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내년에는 활동보조인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맞아 죽습니다. 하루에 된다 해도 30분입니다. 30분이면 와서 수만 번 몰아쉬고 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30분 동안 도대체 뭘 합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우리들이 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만든 사람을 맞아 죽도록 싸워야 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 늘 힘이 없다 그럽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국무총리한테 갑니다. 국무총리도 힘이 없다 그럴까요? 그럼 누가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미국이 힘이 있습니까? 유엔이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이 없답니다. 대통령도 힘이 없답니다. 도대체 장애인들은 다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장애인만 힘이 있습니까? 네, 도대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이 힘이 없다니까 국무총리한테 가야 됩니다. 국무총리 우리 만나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자기 힘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라도 만나야지. 활동보조의 제도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소장들 맞아 죽고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 IR 하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도록 가서 제도화를 받아내야 되고, 하루 30분 말이 안 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30분이면 한 끼 밥도 못 먹는 30분을 가지고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꼭 장애인의 인간답게 사는 그런 활동보조를 꼭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덥네.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활동가 대회 수련회 가서도 이 활동보조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12시간, 한 달에 12시간이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26분이에요. 1일 26분. 그래서 제가 이 여름 더운 날에 비누칠하고 활동보조 간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의 25%가 18세 미만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이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시설의 100명 중 58명이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끼리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배척하게 되고 이런 싸움을 하게 하는, 그리고 25분을 주면서 자립생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발표 105억 갖고 누구 코에 붙여서 215만의 장애인 중에 20만
내지는 75만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2만이 쓴다 그러면 25분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장애인 자립 얘기하면서 25분 주면서 자립하라는 거 보건복지부 저희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립하고 싶으면 또 예산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그리고 장애인 속의 장애인들 배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가시려면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26일, 27일 전국 부모들 수련회 합니다. 거기에서 이 활동보조 문제 강력히 얘기해서 강력한 투쟁할 수 있도록 의견 모아내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즉 활동보조인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고 35%인 75만 명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4만 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정책 보고서를 보면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을 획기적으로 대폭 확충한다는,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지금 장애 수당 7만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1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장애 아동 수당도 수급권 아동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15만원, 경증 장애 아동에게 10만원,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 수당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의 손수 돌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요양시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요양시설 지원은 수급권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월 27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와 요양시설 지원이 153억 원입니다. 여기에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13,300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급권자 월 30시간, 차상위계층 월 20시간, 그리고 내년도에 물가상승률 상승률이라든가 또 활동보조 차등 지급 등 시급 4,500원 곱하니까 30시간 곱하기 4,500원 곱하니까 13만 5천원입니다. 그것을 12달로 하면은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곱하기 13,300명 하면은 약 200억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 3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0억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월 30시간, 동지 여러분, 제가 이곳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 월 30시간 쉽게 계산해서 하루 1시간, 저는 이곳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면 30분은 제 개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저는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왔는데 활동보조인 지원이 1시간입니다. 1시간 이후에 소비되는 모든 활동보조인은 제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득보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득보장이 2명 중에 1명의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수당을 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하루 1시간 쓰고 그 이후의 시간은 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중증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노를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LPG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4, 6급은 보조금 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아니 2009년 12월 31일까지 1, 2급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보급되는 지원금이 그때까지만 지원되고 2010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저 광화문역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장애인의 이동의 현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말 비장애인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왜 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집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가족의 보호 아래 눈치만 보면서 가족에게 부담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개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개같은 삶을 이 정부는 시설 확충이라는 희망한국 21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더욱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시설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장애가 중증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이 땅에서 내 형제, 내 이웃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소유와 배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 통합되는 그 사회 속에서 기균등한 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권리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인정했습니다. 6월 30일 날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면담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헌법적 권리라면 그것을 구체화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권리 보장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말로만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그동안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3일간의 노숙투쟁을 힘차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투쟁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규탄한다.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활동보조 정치 투쟁. 감사합니다. 책하고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거기에 책임성 있게 저희가 전달하는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직책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시민관실 한상균 사무관입니다. 저기 한상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복지여성기획관실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면담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 내용은 좀 보시고요. 좀 주십시오. 회장님께 직접 주십시오. 우리 제일 장애인 시민단한테 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주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는 국무총리의 이제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을 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관계부처를 이첩했다라거나 뭐 시간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라거나 뭐 이런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뭐 다른 부처로 또 이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일까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경찰이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 뭐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놈들은 전부 다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들도 봤으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우리 절차를 밟았다는 것들을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협회 김판수 사무국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을 운영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제도화에 성실히 나서라. 작년 12월 경남 함안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 동사 사건 이후에 2006년 3월부터 불꽃처럼 타오르는 장애인의 대중의 투쟁은 서울, 대구, 인천, 충북 등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권리성 인정과 이에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약속을 강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나서는 듯 하였다. 그러나 3차까지 진행된 위의 TFT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모습은 중증 장애인에게 희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금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하여 한 달에 고작 20시간 내에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의 포함 역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에 의해 장애유형과 등급에 의해 연령에 의해 대다수의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자립생활의 어떤 원칙이나 이념 문제에도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하루 20시간 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증장애에 대한 우려하는 것과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2006년 한 해에만 77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2009년까지 총 2,5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시설을 위해서는 이전에도 정부 예산이 아닌 로또기금이나 각종 민간기금까지 수백억 원의 끌어모으는 열정과 성의를 보였다. 장애민중이 거부하는 시설을 위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쏘아붓고 장애민중이 절실히 원하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위해서는 세 발의 표와 같은 예산만을 놓고 머리를 굴리는 이 땅의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존적인 권리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 가구소득, 장애유형과 등급, 연령 등의 어떤 임의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현실적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무고한 장애인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의 확충을 전면 중단하고 이 예산을 활동보조인 제도에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활동 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법률로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예산 확보와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가 장애민중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겠지만은 중증장애인 한 달에 20시간,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활동보조인이 오면요, 시설을
예, 동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공지사항 몇 개 드리겠습니다.